여러분 안녕하세요, 이 작가입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은 그 기업 분석을 또 이어서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요즘에 소비주들이 좀 잘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소비주들 지금 들어가는 타이밍인지 아닌지 여쭤보시는 분들이 좀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제가 좀 계속 지속적으로 좋다고 말씀을 드렸었던 요 화장품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아모레퍼시픽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제가 공부하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이렇게 지금 촬영을 이왕 하는 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잠깐 살펴드릴게요. 지금 이게 지난 흐름이거든요. 그래서 전염병 이후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그냥 길게 행보하다가, 그리고 경기 회복이 이제 조금씩 가셔야되기 시작했던 연말이죠.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지속적으로 계단식 우상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한번 같이 살펴보죠. 차트가 굉장히 예쁘죠, 그죠? 전형적으로 우리가 누구나 바라는 차트잖아요, 이게, 그죠? 눌림 살짝씩 주면서 수량 채울 수 있는 기회 주면서 이렇게 상단을 계속 높여가면서 가는 거, 그죠? 그래서 제가 이거를 살펴봤는데 어느 타이밍에 제가 추천을 드렸었는지를 좀 봤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4월 7일이에요. 4월 7일. 근데 이때도 늦었어요. 훨씬 3월부턴가 2월부턴가 그때 계속 화장품 관련 주간대선 이것만 봐라라고 계속 적어드렸는데 결국에 계속 안 사시는 것 같아가지고 요때 딱 드렸거든요. 이전에 저는 몇 번이고 먹고 나왔던 시점이에요. 이미 이때도. 근데 상단이 그래도 이때도 조금은 남아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드린 거거든요. 28만원 정도는 그냥 이상무로 가겠다라고 보여져가지고 끄트머리라도 드세요 했던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화장품 탑픽 똑같은 말 엄청 하고 있죠, 계속. 그래서 1월 중순부터 강한 턴어라운드 진행 중. 중국 쪽 소비 지표가 화장품 쪽으로 엄청 살아났었거든요. 40% 이상 상승을 주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모레퍼시픽이 중국하고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좋아질 일만 남아 보입니다 해가지고 뭐 이걸로 대학 가고 장가가고 장난쳤죠, 그죠? 그래서 요때로 돌아가서 왜 봐야 되냐면 4월 7일이죠. 4월 7일인데요. 자, 한번 보시죠. 4월 7일이 언제냐면요. 한 요때네요, 요때, 그죠? 약간 행보를 주고 있을 때 요 시점 정도 되는데요. 이때도 이미 상승분이 굉장히 컸어요. 제가 이쪽을 보기 시작한 게 1월이거든요. 연초거든요. 연초에 시작을 했을 때에 비하면 20만원 초반에서 시작을 했는데, 이때 이미 거의 25만원이잖아요, 벌써. 그래서 이제 상승 여력이 얼마나 나왔느냐에 대한 계산을 했을 때, 계산을 제가 했던 게 28만원이었거든요. 그럼 28만원까지 딱 보고 가는 거였는데, 자, 이제 이 시점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아모레퍼시픽이 여전히 투자 매력도를 가지고 있는지 안 가지고 있는지를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볼 거예요. 근데 자, 이때랑 지금 뭐가 달라졌는지를 살짝 봐드리면요. 이때 같은 경우는 아직은 소비주들이 그렇게 큰 탄력을 받지는 못할 때였어요. 이때 직전이었죠, 거의, 그죠? 딱 이제 소비주들 뭐 한세실업이라든지 SJ그룹 뭐 있었죠? 경동나비엔, 화성엔터프라이즈 막 요런 기업들 같이 동시에 추천드렸잖아요. 그 직전이었어요. 소비주가 이제 탄력을 받기 직전이었는데 저는 이 지점에서 바로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고 하반기 정도, 6월 정도, 6월 이후부터 좀 세게 받지 않을까?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 저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늦었다고 했잖아요. 이때 딱 이 지점부터 해가지고 한 5월, 4월에서 5월 가는 과정에서 소비주들이 탄력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다 이때까지도, 그죠? 그리고 이때 우리 국내 증시에 조정이 요 기간이었죠. 요 정도 기간에서 조정이 들어왔는데 그 조정 기간에서 해지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인플레이션 장세를 통해 가지고 소비주들이 굉장히 탄력이 좋았죠, 이때 다. 그러니까 시세를 소비주들은 2번 받았어요, 2번. 순환매로 한번 받고, 첫 번째 순환매로 한번 받고요.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 장세 오면서 반사이익을 같이 또 받았어요. 지금 2번이거든요, 2번 이렇게. 그래가지고 지금 시점에서는 단기 고점일 수는 있어 보여요. 지금 제 시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부담되는 자리라고 보기는 해요, 저는.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질문 너무 많이 주셔가지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먼저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기업 내용을 간단하게 같이 좀 살펴드릴게요. 매출 먼저 봐야 되겠죠, 그죠? 1분기 매출을 먼저
살펴보셔야 되는데 한번 보죠. 보면요, 잘 나왔더라고요. 아모레퍼시픽 역시나 예상대로 잘 나와줬어요. 나올 수밖에 없죠, 뭐. 그죠? 중국 소비가 살아났는데 당연히 나와야죠. 그죠? 그래서 보면요, 자, 간단하게 한번 같이 살펴드릴게요. 매출 같은 경우는 1조 2,500억 1조 2천억 정도로 잡으면 되겠죠. 그죠? 1조 2,500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760억이네요. 그죠? 1,760억 나왔고요. 그 다음에 분기손익 같은 경우는 1,300억 정도 잡혔네요. 그죠? 어제 그 디스플레이, LG 디스플레이랑 조금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시장 예상치보다는 약간 그냥 상회했다 정도로 보시면 돼요.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나오지는 않았네요. 또 이게 매출은 특히나 조금 살짝 저조했거든요. 지금 기대 매출보다는 살짝 저조한 편인데 영업이익이 좀 늘었어요. 기대 영업이익보다는. 그래서 그냥 그 전반적인 내용은 좀 괜찮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설화수 있잖아요. 설화수 판매가 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이 늘면서 이제 커버가 됐다. 매출이 저조했던 거를 좀 커버 시켜줬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쪽이 그 아모레퍼시픽이 해외 매출이 좀 괜찮았거든요. 1분기 때도 한 4천억대 정도 나와줬는데 영업이익이 그 500억이었죠. 500억으로 흑자 전환이 됐어요. 해외 매출 쪽으로 1분기에서. 그래서 요런 면은 이제 뭘로 연결해서 봐야 되느냐? 중국 소비겠죠. 그죠? 뻔하죠. 그래서 중국 소비가 크게 살아났거든요. 연초부터 살아난다. 화장품 달라질 것 같다라고 1, 2, 3월에 걸쳐서 계속 강조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표들로 다 드러났어요. 이제. 그래가지고 엊그제 또 설명드렸듯이 화장품 소비가 가장 먼저 중국 쪽에서 탄력을 받았고요. 그 영향을 아모레퍼시픽이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다 같이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회사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요,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나는 게 보이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긍정적인 신호예요. 계속 말씀드리죠. 마진 구조가 개선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된다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정리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회사의 핵심은 제가 봤을 때는 온라인 사업이에요. 온라인 사업의 성장, 요게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요. 그래서 1분기 때 그 면세 성장률이 제가 알기로는 제로예요. 그냥. 근데 여기는 아모레퍼시픽은 18% 정도 매출 상승을 만들어 줬어요. 굉장히 좋은 흐름이거든요. 완전히 망가졌었던 내수 쪽에서도 1%대 매출을 성장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아까 추천드렸던 그 25만원대에서 28만원 정도는 봐도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그 배경이 한 요 정도의 지표라고 본다면, 이제 여기까지는 이제 됐잖아요. 그죠? 1분기까지 확실히 제 저평가 영역이라고 봤거든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이 지점에서 한 번 더 점프를 하려고 한다면 어떤 지점들이 개선이 돼야 되느냐? 해외 부문, 그러니까 면세점 쪽으로 더 적극적인 회복세가 나와줘야 돼요. 이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경기 회복 국면까지 바라보고 가야 되겠죠. 그죠? 거기서 이제 길이 갈리는 거예요. 만약에 경기 회복 국면에서 지금 이제 백신 여건이라고 하죠. 그 단계가 지금 하나 더 생겼잖아요. 완전 회복 국면 직전에. 그죠? 백신 여건 국면에서 면세 수요가 점점점 살아나는 그 국면에서도 이렇다 할 매출 성장을 못 보여준다 하는 그런 기업은 기대 주가를 이제 반납해야 돼요. 왜? 지금 인플레이션 장세에서 시세를 받았잖아요. 소비주들이. 그쵸? 그러면 반납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에 맞춰서 실적을 갖췄다. 그러면 이제 쏘쏘. 근데 만약에 예상치보다도 더 크게 상회하는 어떤 폭발적인 매출을 보여준다. 그러면 그 국면에서는 이제 밸류에이션 상향 재조정을 받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쪽은, 소비주 쪽은요, 굉장히 쉬워 보이는데 공부를 엄청 하셔야 되는 영역이에요. 달라요, 지금. 그래서 지금 산업의 특성도 지금 파악하기가 쉽지는 않거든요. 산업마다 다 달라요. 의류 다르고 또 화장품 다르고 그 다음에 식음료 다 다르거든요. 그런 점도 있고, 그리고 기업마다 또 특성이 다 달라요.
기업이 가지고 있는 사업 구조가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매출 구조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조금 까다로운 영역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한 기업 좀 천천히 공부하셔야 돼요. 이렇게 포괄적으로 같이 볼 수 있는 산업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시면 되고, 또 뭘 봐드릴까요? 요 기업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출 대비 영업이익이 늘어났다는 거, 영업이익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라는 거, 요게 핵심이거든요. 요거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마진 구조가 개선되고 있다라는 건데, 자, 이 마진 구조가 1분기 때 어떻게 개선이 됐느냐? 온라인 두 가지로 보시면 되거든요. 온라인 채널 쪽, 그리고 내수에서는 설화수예요, 설화수. 요게 이제 그 1분기 매출의 핵심이라고 보는 두 관점인데, 그 온라인 채널 쪽은 그러니까 오프라인에 비해서 판관비, 그러니까 판매 관리비가 적게 소비가 되잖아요. 그러면 마진 구조가 좋다라는 거거든요. 이쪽 매출이 많이 잡히면. 그리고 설화수 같은 경우는 이게 고가 라인이잖아요. 그래서 요런 쪽으로 설화수라든지 그 온라인 채널에서의 어떤 매출이 비중이 높아지게 되면 이제 마진 구조가 확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영업이익의 매출액 대비해가지고 늘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가는 거죠. 1분기 때 그게 전형적으로 나아졌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기대 매출보다는 살짝 저조했지만 이런 그 구조적인 면에서 성장을 보여줬기 때문에 긍정적인 그 주가를 좀 받을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1분기 매출에서는.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죠? 이제는 더 넓게 봐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봐야 되는데 2월부터 그 중국 쪽 화장품 수요가 한 40% 정도 폭발했거든요. 근데 아모레에서는 한 30%, 35% 정도? 그러니까 30% 중반 정도의 매출 성장을 기록했어요. 그러면 중국 소비 지표에 맞춰가지고 그냥 좀 견조하게 잘 따라와 줬다 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향후에 중국 소비 지표들을 통해 가지고 이제 어느 정도 매출을, 아모레퍼시픽의 향후 매출을 조금 가늠해 볼 수 있는 그런 이제 가능성이 열린 거죠. 요 두 지표들을 통해서 이 기업은. 그래서 중국 쪽 온라인 매출도 19년도에 그 아모레퍼시픽이 제가 알기로 20%대였거든요. 근데 요번에 40% 나왔으니까 2배 점핑했죠. 그죠? 그리고 설화수가 굉장히 많이 팔렸어요. 19년도에 10% 비중이었는데 요번에 30% 나왔으니까 엄청나죠. 그죠? 그래서 이 아모레퍼시픽 같은 경우는 중국 소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기업이에요. 그렇게 일단 기본적으로 알고 계셔야 되고, 소비 지표를 많이 보셔야 되고, 그리고 국내 쪽으로 또 나쁘지는 않았어요. 매출액, 영업이익 다 증가했고요. 다만 이제 그 전염병 이전에, 팬데믹 이전에 19년도 지표로 비교를 했을 때는 아직은 그렇게 막 이렇다 할 성장이 보여지지는 않고 있어요. 한 10% 정도? 10% 미만이었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8%대. 그러니까 아직은 좀 미비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중국에 비해서 근데 그 내수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않았잖아요. 그걸 감안해서 본다고 하면은 뭐 그냥 이해할 수는 있겠죠. 지금까지는. 그죠? 특히나 이제 국내 면세점 산업 성장률이 제로였어요. 제로. 그래서 뭐 요 영향을 안 받을 수는 없었겠죠. 그죠?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 총 매출 비중에서 차지하는 한 30% 정도 차지하거든요. 그 면세점 매출액 차지 비중인데, 그게 이제 이 아모레퍼시픽에서는 한 10%대 나왔어요. 10% 후반대 정도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10% 후반대 성장률 보여줬다는 데 있어서는 면세 성장률이 제로인 국면에서 봤을 때는 좀 긍정적인 거죠. 그죠? 잘한 거예요. 한 3천억대 나왔거든요. 그냥 뭐 무난하다. 그냥 이 기업이 이 정도였으면 나머지는 진짜 힘들었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른 기업들은 안 봤는데 너무 뻔해요. 아모레가 이 정도면은 다른 기업은 힘들었을 겁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내수 시장 자체가 왜 그러냐면은 제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내수 시장 자체가 지금 10%대 역성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쪽은. 그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 이 정도 지표 나와줬다는 거는 굉장한 거예요. 사실. 굉장하다고 볼 수 있고, 또 만약에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다 그러면은 향후에는 이제 경기가 다 살아나고 있잖아요. 누가 봐도 그 팬데믹으로부터 다 멀어져 가고 있잖아요. 글로벌 모든 국가들이. 그래서
그걸 감안한다고 했을 때는 이제 소비주 쪽, 그러니까 화장품 쪽은 앞으로는 좀 좋아질 일만 남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단 이제 내수 소비죠. 우리 기업들은 내수 소비를 좀 잘 봐야 되겠죠. 이쪽이 좀 살아나줘야 되잖아요. 오프라인이잖아요. 오프라인이랑 직결되는 소비니까요. 이쪽을 좀 잘 보셔야 되고, 국내 온라인 채널에서는 그래도 지금 꾸준히 성장을 다 보여주고 있어요. 30% 이상 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은데, 이제 다만 오프라인 내수 소비가 아직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에요. 근데 다만 이제 또 특이한 점은 팬데믹으로 인해서 이 온라인 쪽으로 소비가 확 집중이 되면서 부진했던 이 오프라인 쪽 매출을 어느 정도 좀 커버해주는 그런 그림이 나와주고 있어가지고, 당장에 이것도 잘 보셔야 되는데, 지금 그 팬데믹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소비주들은 눌려있지 않을까라고 또 보시면 안 돼요. 생각보다 이따 보여드릴 거지만 굉장히 많이 소비가 위축되지는 또 않았어요. 온라인 문제라고 보거든요. 저는 온라인으로 인한 그 커버 영역이라고 보는데, 그래서 또 그렇게 계산을 또 하시면은 안 됩니다. 지금 굳이 따지자면은 지금 국면은 한 70% 정도는 회복을 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다 결합했을 때, 온라인에서 오프라인 다 빼주고 기저효과까지 다 계산했을 때 딱 정리해 보면, 이제 그 팬데믹 이전 국면에서 그 이전 국면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0% 정도는 70% 정도의 환경이라고 딱 표현해야 정확하겠죠. 70% 정도의 환경은 돌아온 걸로 계산을 하셔야 정확한 주가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 말은 그 팬데믹 이전 시점으로부터 70% 정도의 주가는 회복을 했어야 맞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이거 말 너무 어렵죠, 그죠? 죄송해요. 제가 설명이 진짜 어려운데, 여튼 너무, 그러니까 지금 완전 다 저평가 아니야? 소비주도 다 억눌려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또 보시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잘 나와줬어야 맞는 거예요. 주가는 지금 흐름에서는. 근데 대체로 지금 소비주 장세 보여주면서 그 소비주 랠리 보여주면서 다 대체로 회복했잖아요. 그죠? 다 보지는 않았는데 회복했어야 맞거든요. 그래서 자, 정리해서 보면요, 왜 이렇게 혀 같고 이제 정리해서 보면요, 중국 시장은 사실상 이제 그 경기 활성화 단계로 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향후에 매출이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이제 마지막으로 보셔야 되는 게 내수 하나거든요. 오프라인 쪽. 그래서 요거 하나만 보시면 되는데, 자, 내수 경기가 본격적으로 살아난다고 한다면 여기서 이제 약간의 이제 업사이드는 좀 더 날 수 있겠죠. 그죠? 그렇게 계산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온라인 쪽의 수혜는 빼셔야 돼요. 이거는 같이 계산을 하시면 안 돼요. 그냥 오프라인에서 좀 그 부진했던 그런 그 성적을 여기서 좀 메어줬다라는 개념으로 그냥 퉁 쳐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살아나고 면세점 채널이 완벽하게 이제 살아난다고 했을 때, 그때가 된다면은 이제 그때는 확실하게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겠죠. 그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이제 글로벌 경기가 다 살아나는 지점까지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 저가로 잘 담아가는지, 지금처럼 소비주 랠리가 극심하고 막 고점 갱신 계속하고 있을 때 담는 것보다는요, 저는 눌러줄 때, 지금 그 소비주 장세잖아요. 누가 봐도 그렇잖아요. 근데 이게 또 있잖아요. 어느 정도 그 인플레이션 압력이 조금 눌리잖아요. 그러면은 또 귀신같이 다시 성장주 위주로 랠리가 펼쳐질 거예요. 시장의 성격이 또 바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소비주 막 끄트머리 잡고 끝까지 막 데려가겠다, 이런 흐름은 별로 그렇게 바람직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소비주 같은 경우는 가져가실 거면 좀 눌렸을 때 가져가시는 게 안전하다고 봅니다. 딱 이 기업 지금 하나만 보고 있어도 보여지거든요. 제 눈에는 딱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막 태워서 가기보다는요, 제가 추천드렸던 당시 그러니까 25만원 선이었잖아요. 요 정도였죠, 그죠? 이때였나? 기억이 잘 안 나네. 이때였나? 이때죠, 이때, 그죠? 그래서 한 이 정도 바닥 주가 잡아두시고, 25만원 선, 요 정도 잡아두시고, 26만원, 25만원 선 잡아두시고, 향후에 분명히 눌림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때마다, 아쉬웠던 분들은 그때마다 이렇게 모아서 가져가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굳이 지금 가지고 계신다고 하면은, 뭐, 한번 좀 보시죠. 지금 소비주들 잘 가고 있으니까, 흐름 좋으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다, 몇 분이지? 19분이네요. 다 전해드릴 거는 다 전해드렸네요. 이제 뭐 그냥 제가 공부하는 거 조금 보여드릴까요? 뭘 참고하는지. 요런 거 봐요. 요런 거 보면서 요런 거 봅니다. 그냥 면세점 추이 같은 거, 업태별 추이 같은 거 이런 걸 살펴보고 통계청 들어가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거 봅니다. 그냥 시도별 서비스업 생산지수고, 그 다음에 이거는 소매 판매액 지수예요. 그래가지고 시도별로 다 나와준 건데, 지금 보면은 2021년 1사분기거든요. 그래서 104포인트잖아요. 근데 이제 팬데믹이 한참이던 때 101포인트예요. 근데 그 이전에 경기가 그냥 괜찮을 때는 2018년도에는 서울 기준입니다. 111포인트, 그리고 2019년도엔 110포인트예요. 그러면 그 팬데믹 때 한 10% 정도 눌려 있었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5%, 4%, 5% 정도 회복을 줬죠. 그죠? 그럼 이제 한 70% 정도 남아 있는 거죠. 그죠? 여기서 이제 회복할 여력이 좀 더 남아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죠? 그런 식으로 그냥 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나, 어느 정도 회복 국면까지 돌아왔는지, 이런 걸 통해서 보는 거예요. 그렇게 막 특별한 건 없습니다. 이런 거 있고요.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업종별로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면세점은 계절 조정 지수 이거 좀 보셔야 되는데, 이런 거 그냥 같이 보시고 막 이런 거 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뭐 중요한 거는 아닌데, 뭐 좀 어려우시죠? 그냥 제가 해드릴게요, 여러분. 제가 시간이 날 때마다 계속해서 봐드리고 보겠습니다. 근데 지금은 확실한 건 소비주 랠리가 언제까지 지속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조금 끝물이지 않나 라는 생각 조금 합니다, 저는. 그래서 그거 좀 잘 보시고요. 또 다른 기업 분석하면서 또 좋은 내용이 나오면은 촬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인데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즐거운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